안녕하세요. 김성일의 자주 달려, 윤석열 퇴진을 위한 김성일의 자주 달려. 한 3주 만에 용산 집무실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매번 아침에 일찍 왔는데 어제 촛불 집회 갔다가 너무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어제부터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다행히 지금도 날씨가 쌀쌀하긴 한데 햇볕이 비쳐서 그런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상 5도 정도는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좀 추워요. 그래서 오늘 용산 어제 저희 민족위에서 나눠드렸던 퇴진이 평화다 배지를 오늘은 좀 달고 윤석열 퇴진을 마음을 담아서 용산 한 바퀴 자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오늘도 안 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달리러 나왔고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용산 집무실 앞에 출발해서 이제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좀 들려서 이제 추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바퀴 마저 달리겠습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좀 오늘 천천히 뛰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빨리 못 달립니다. 잘 달리기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 3주 만에 달리다 보니까 이제 3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우선 어제 촛불 집회, 제가 주말에 촛불 집회를 잘 못 나가서 최대한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못 나갑니다. 어제 오랜만에 또 촛불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요. 촛불 집회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힘도 많이 나고, 좀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40만이 오셨기 때문에 이번 주 비교하면은 왜 이렇게 적게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추운 날씨에 추워지고, 지금 몇 주째입니까? 어제 촛불 집회가 16차였으니까 16차 촛불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들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촛불 행진을 준비하는 분들, 제가 대부분 이제 아는 분들이긴 한데, 그 준비한 분들 같은 경우 주말에 계속 토요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촛불을 나오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촛불 집회 준비하는 분들이야 이제 집회를 준비하는 이제 자기 이제 책임과 일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 국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1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아무 일을 안 잡고 아무 약속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집중 촛불도 했으니까 어제는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들을 좀 챙기고 하시지 않았을까. 대신 제가 나갔습니다. 어제 제가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대신이란 게 있겠습니까? 대신이란 게 있기보다는 그냥 여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행진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주최 측에서 주산하는 건 3만 명. 이 짐벌이 익숙치 않아서 이거 힘드네요. 얼굴이 어디 갔나? 가서
영상이 이상하게 찍혀도 양해 바랍니다. 아예 짐벌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 중고 짐벌을 샀거든요. 이게 화면이 너무 흔들린다고 예, 영상 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짐벌을 샀는데 이 짐벌이 그래요. 너무 무거워서 달리기 하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액션캠이나 고프로가 된다고는 하던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비싸가지고 여튼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여튼 뭐 주식 한 3만여 분이 참석을 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여기 영상 오면서 뭐 약간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하더라고요. 민족이 TV가 400명 넘게 시청을 했으니까 엄청 많이 보신 거죠.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들 보니까 뭐 만 단위로 어제 촛불 집회 중간 만 단위로 이제 조회하는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현장 참가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윤석열 퇴진에 우리 촛불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유튜브로 보시고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분노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촛불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가장 큰 일로는 이제 유가족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억울하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민변 변호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고 계시지만은 민변 변호사님들이 가족분들의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기자회견 이제 유튜브 생중계로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가족분들 이야기 들을 때 너무 눈물이 나고 또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이제 1km 떴네요. 7분 11초. 너무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라고. 전문가랍시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다 개수작이라는 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무슨 가해니 가족분들 걱정해주는 것처럼 2차 가해라는 둥 그렇게 떠드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가해를 한 가장 크게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윤석열 정부를 감싸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폐륜이라고 국힘당 명단 공개가 폐륜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국힘당보다 더 폐륜적인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뻔뻔하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온갖 도둑질은 다 해먹으면서 어디 감히
그런 건방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폐륜이라니. 세상 가장 최고 폐륜 집단, 국진당이 바로 최고의 폐륜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 명단 공개 때문에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논란이 많았는데 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입장을 내셔가지고 그 논란을 말끔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명단 공개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명단 공개가, 그리고 명단 공개 문제가 윤석열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국민들의 애도를 사실상 막은 거죠. 진정한 참사에 대한 진정한 애도를 하고 이 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고 가족분들 그걸 막은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적반하장도 유분수 묻은 개가 나무란다고 죄 지은 놈이 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이제 참사 현장 거의 다 왔는데요. 아무튼 이제 가족분들이 기자회견 하시고 6개 요구를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불가능한 가족들의 요구가 첫 번째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진심 어린 사과. 제일 쉬운데 가장 실현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가. 윤석열이 정말 인간이라면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과연 그걸 하겠나? 안 하겠죠. 네. 참사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 말고 이제 참사 현장을 비추겠습니다. 장갑을 껴가지고 이게 터치가 잘 안 돼. 스님께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있고, 네, 저기 기자분 같은데 골목이 상당히 비좁은 게 보이죠? 여기 많은 분들이 추모를 위해서 이 자리를 방문을 하셨을 텐데 골목이 엄청 좁습니다. 저 골목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인파를 통제를 할 안전요원, 기본적인 안전을 통제하는 경찰 병력을 왜 배치를 안 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가족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밝히지 않고서 왜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문제를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잠시 용념을 하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추모 현장에 오니까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즐겁게 하기 시작했는데 네, 또 뛰어야죠. 네, 마음이 무겁지만은 자기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의 마음을 더욱 가지는 걸로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 애도가 양희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이 바로 애도고 추모, 우리의 애도고 추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길에서 달리고 촛불을 들고 윤석열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달리도록 하겠고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가족분들 힘내시고, 우리 국민이 함께 있습니다. 촛불이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가족분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촛불을 할 거니까 기운 내시고 촛불을 믿으시고 함께 가족분들도 하루속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이 저지르고 있는 이제 숱한 참사, 참사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12구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완전한 참사 정권으로 규정이 됐는데, 그 전부터 참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민생, 경제, 인사, 외교, 국방, 참사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외교 참사가 또 대형 외교 참사를 또 저지르고 온 거 아닙니까? 이번 프놈펜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아주 전쟁터로 만들 미국과 일본만 좋은 그런 정상회담을 하고 왔잖아요. 프놈펜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장 억제 전략을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확장 억제에 미국이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할 건데? 확장 억제는 미국의 거짓말입니다. 뻥카예요, 뻥카. 미국이 확장 억제를 해주겠다고. 확장 억제가 딴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소위 말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그 전략 무기들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을 더 미국이 위협하고 못하겠다고, 제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어떻게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어떻게 지켜놨습니까? 야반도주하듯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들을 그냥 내팽 거 치고 아프간에 내팽 거 치고 도망쳤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이 아프간이 무슨 제대로 된 정규 무력도 아니고 게릴라들한테
그 사진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군복을 잘 갖춰 입은 그런 정규 군인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중에 보면 사진을 보니까 뭐 히잡 두르고 기관총에다가 경기관총에다가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릴라들한테 쫓겨난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거 보면은 아니 정말 약간 놀라운 일이었죠.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이 숱한 아프간 국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그렇게 쫓겨날 줄 누가 알았어요. 도망 야반도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젤렌스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젤렌스키가 전쟁할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미국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젤렌스키가 겁도 없이 덤빈 거잖아요, 러시아에. 근데 미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나요? 미국은 자기 이익만 챙겼죠. 미국은 좋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물론 이제 제가 득과 실이 있는데 미국은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미국의 이제 뭐죠? 셰일가스인가? 셰일가스 오일? 이걸로 뭐 미국은 큰 타격을 안 입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유럽은 나토 국가들은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독일이랑 뭐 영국, 프랑스 뭐 그 주변의 국들은 특히나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받던 나라들이 지금 난방비 문제 때문에 물가 상승,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어요. 젤렌스키는 계속 뻥카 치고 있고, 흠소리 뻥뻥 치고 있고, 거짓말로 국민들 속이면서 서방 세계에 무기 내놔라, 돈 내놔라 하면서. 젤렌스키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국 국민들이 죽어 자빠져도 지배만 부르면 되는 그런 인간인데, 윤석열이랑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 김당 윤석열 같은.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그런 인간인데, 자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밀어놓고, 대리전쟁으로, 러시아와의 대리전쟁으로 밀어놓고 자기 이득을 챙기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요? 미국이 확장 억제를 해준다? 네, 완전 뻥카입니다. 왜냐?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안 나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반도가 미국이 머니까 이전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는데 북한이 한국 전쟁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계속 미국이 벌인 전쟁이다. 우리 한국의 남한을 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해도, 전쟁이 벌어져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을 공격할 수가 없었잖아요.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게 뭐 배를 타고 가든, 배를 이제 군함이 가서 공격을 하든, 비행기가 가서 공격을 하든, 뭐 잠수함 가서 하든, 아니면 뭐 사람이 뭐 헤엄쳐 가든 걸어가든
뭐 몰래 잠입해서 테러를 하든 이런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미국이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뭐 위협이 되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 이전에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안 일으킨 거는 한국전쟁에서 이제 북한을 굴복 못 시킨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입었던 피해가 큰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북한만 아니죠. 중국과 이제 구소련 냉전체제. 그랬지만 결국엔 못했던 건 자국이 이제 베트남전처럼, 베트남에서도 그래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제 어마어마한 화력과 인력과 물자, 무기, 돈을 퍼부었는데, 자본을 퍼부었는데 베트남을 굴복을 못 시킨 거잖아요. 베트공을 완전히 베트남의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베트공들을 완전히 굴복을 못 시킨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퇴각을 한 건데, 국내에서 이제 반전 여론도 높고, 북한을 대상으로 또 전쟁을 일으키면 그거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한국 전쟁을 겪어봤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는 그거보다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북한에서 ICBM을 쏘아 올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핵도 보유했고, 핵탄두가 달린 이제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막 미국의 전역을 쏠 필요도 없죠. 한두 발만 떨어져도 미국은 끝나잖아요. 아니 뭐 핵이라는 무기가 그냥 뭐 요 반경 몇 미터 안에 몇 명 사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이제 핵이 소형화되고 첨단화돼서 작은, 이제 뭐 나가사키 45년도에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떨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원폭이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 하나가 날아간다는데,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자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못하겠죠, 당연히. 북은 전쟁 나면은 핵 미사일부터 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핵 공격 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 선제 공격부터 하고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할까요? 핵 공격을 하면은 그 영향을 북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주적이 미국이 아니겠죠. 전쟁 그 자체라 그랬는데, 이제 뭐 전쟁을 하면 이제 전쟁의 대상인 미국이 되겠죠. 적이 아닌 공포를 대상으로, 저는 뭐 특히나 이제 재래식 무기도 얻어 충분한데, 굳이 이제 핵 공격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건 내피셜인데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북한은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든 SLBM이든 잠수함에서 뭐 쏘는 미사일이든 미국의 본토로
한 방 날리면은, 한 방 날려서 떨어지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위협이 감지된다 그러면 미국이 직접적 개입을 할 수 있을까? 북이, 아니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개입을 했다. 한번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본토에 날린다. 이러면 저는 미국이 참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 한국만 전쟁에 참아에 휩싸이게 되겠죠. 윤석열, 또 우크라이나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랑 너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윤석열은,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윤석열이 살아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젤렌스키가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윤석열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뭐 국힘당도 버릴 거 아니에요. 국방부도 버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군인이 총을 쏴서 없애든지 윤석열을 총으로 없애든, 제가 봤을 때 전쟁이 못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 군이 전쟁을 할 수 있게. 미국의 작전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참전을 안 하면 한국군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겠지. 다 도망가서 전쟁이 안 되고 그냥,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없는 상상이 돼서, 북한에 인민군이 막 내려와. 근데 한국 군이 없어. 다 도망가고, 지휘관들 다 도망가고 없어. 전쟁이 안 돼. 그냥 무혈입성, 무혈통일,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건 뭐 아주 말 그대로 무혈, 북한의 최신 이제 군사력에 미국이 전쟁을 확장 억제를, 그냥 저는 확장 억제가 뻥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이제 뻥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전쟁 상황, 전쟁 위기는 아주 심각하죠. 지금 8월 달부터, 아니 8월 달이 뭐예요? 올 초부터 윤석열이 들어서고 정권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건 뭐 민족이 그래서 하는 모든 방송과 뭐 집회, 촛불에서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 정권이 들어서고 주구장창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군의 훈련이, 북을 상대로 한 전쟁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쉬려나? 비질런트 스톰 지금 북에요. 그래서 뭐 대륙간 화성포 17형을 지난 19일인가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성포 17형을 또 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제 실패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 화성포 17형을 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냥 북한이 아무 이유 없이 미사일을 쐈겠어요? 진짜 그냥 도발을 하려고? 그건 너무 조중동의 이야기, 조중동식의 보도를 그냥 믿는 거고, 윤석열의 얘기를 믿는 거고. 윤석열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3월달 대규모 훈련. 기억나는 건 막 8월 말, 9월 말, 10월 말. 거기에 이어서 뭐 한국군 자체 태극, 지금 11월 며칠이죠? 중순인가요? 태극 훈련. 그 다음에 한미 공군이, 최근에 또 한미 공군이 비활주로 접근 훈련? 활주로가 아닌데 이제 뭐 접근 착륙하는 뭐 그런 훈련인가 봐요. 비활주로 접근 훈련. 네. 30년 만에 했다는데 비활주로 접근 훈련을 왜 했을까요? 비활주로 접근 훈련은 위급한 상황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활주로가 없는, 뭐 전쟁이 벌어져서 활주로가 날아갔든, 아니면 그 외에 활주로는 없지만은 어디에 이제 뭐 평지나 이런데 접근하기 위해서, 착륙하거나 이륙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비상 상황에서 한다는 거는, 군이 비상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거는 전쟁밖에 없죠. 전쟁을 가정으로 하는 거죠. 이 기사 그 훈련을 했다니까, 진짜 얘네들이 전쟁을 가정으로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11월에만 이제 핵 전략 자산을 지휘 통제하는 비행기, 핵 지휘 통제기라고 그냥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머큐리가 11월 달에만 3차례나 한반도에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뭐 항공모함이 들어온 게 아니면은, 이제 뭐 기본은 이제 항공모함은 자체로 이제 떠다니면서 뭐 레이더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머큐리가 움직이는 거는 핵잠이 움직인 거다, 핵잠수함이 움직인 거다 라고 보더라고요. 분석을 하던데, 3차례나 한반도에 핵 항공모함이 아니구나, 핵 잠수함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자체 이제 공격도 된다 그러네요. 머큐리가 봤을 때 공격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핵 공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는, 그럼 뭐 미사일이 있겠죠. 네. 5km 1분 25초 달렸습니다. 하여튼 한반도에 11월도 쭉 끝나가는데, 12월 달에는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과 강스팜인가요? 아니, 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이제 군함 전단이 5개 전단이 한반도로 온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략 무기들을 투입시키는 데가 한반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뭐 하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의 전략 자산. 우크라이나는 정작 뭐 얼마나 주영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미사일 말고는. 거기에 비연비나 거기 뭐 육지라서 항모나 뭐 잠수하면 안 된다 쳐도 비연비가 그쪽으로 가진 않잖아, 폭격기가. 근데 한반도에 대만 해협도 아니고 남중국 해도 아니고 한반도에는 얘네들이 전략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밀고 있다. 전쟁이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뭐 문재인 정권 때라고 뭐 갈등과 남북관계 이제 갈등과 이런 게 아예 없지는 않았죠.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윤석열처럼 되진 때처럼 되진 않았잖아요. 24일날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서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치 바보 같은 인간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이 관역이 아니었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에서. 아니 결국 그럼 뭐냐, 윤석열 때문.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인 거. 천치 바보. 이 천치 바보를 끌어내려야지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쟁 위기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뭐 아까 프놈펜 공동성명 관련 확장업체 전략 한번 뻥카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가지를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니, 우리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불리하고 한반도 위기를 불러오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손해만 보는 그런 합의를 하려고 해순방을 가지 마. 외교를 하지 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낫겠어. 그냥 술이나 처먹고. 술 처먹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는 게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인간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니. 손목이 아프네요. 이게 짐벌이 무겁고 빨리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거 손목이 아파서 이거 달리기를 못하겠다. 그리고 아니 이 친일 매국노가 윤석열이 친일 매국노가 확실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게 지소미아 관련해서 말이 많으니까 지소미아 이름이 지소미아가 아니지 사실상 지소미아를 되살리고 온 거 아닙니까?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아니 그게 지소미아랑 뭐가 달라. 아니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군사 정보를 미사일 정보 말고 뭘 더 줄 게 있다고.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거를 하도 했어요.
관함식을 우리 군인들을 전범기에 경례를 시키는 그런 모욕과 굴욕을 주고, 아니 그리고 이번 해외 순방 때 보면은 한미일 정상회담만 했더만요. 6km 6분 36초 한미일 정상회담 하려고 분홍편에 간 겁니다. 캄보디아에. 아니 김건희 사진 찍으러 한미일 정상회담 한번 사진 찍, 그것도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 찍으러 간 거죠. 이미 다 셀프니까 15분인가 가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15분인가 25분 인사말 하고 통역하고 뭐 그냥 뭐 관례적인 뭐 한마디 하고 서명하고 사진 찍고 끝. 우리나라의 안보를 전쟁의 길을 불러오는 그러한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김건희 캄보디아 그 심장병 어린이 사진 찍고 뭐 네. 그 어린이가 8월달에 이미 수술을 했다더만요. 그냥 이제 쇼한 거지 뭐. 사진 찍으려고 조명 논란, 조명을 아예 안 썼다고. 조명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뭐 스튜디오 조명을 안 썼다는, 안 쓰면 조명을 안 썼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뭐 솔직하게 뭐 스튜디오 조명은 아니고 이런 조명 썼다 그냥 얘기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리고 MBC 탑승 안 시키고 진짜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윤석열이 해진되지 않으면은 뭐 이런 끔찍한 꼴을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이 6개월이 됐는데 보여준 것도 그렇고 보여줄 것도 그렇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안 되잖아요. 기대할 게 없고 전혀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좋아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그런 윤석열입니다. 날이 추워져서 이제 촛불을 드는 게 걱정이에요. 물론이에요. 춥다고 안 들고 뭐 더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촛불을 들고 싸울 건 맞는데 싫어. 추운 게 싫어. 여러분도 싫죠? 추운 건. 근데 올 겨울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바람과 소원처럼 12월 달에 윤석열이 퇴진하지 않는 한은 아니면 급변 사태
윤석열이 퇴진을 당하는 아니면 뭐 그러한 급변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은 뭐 올겨울은 추워도 좀 힘들어도 촛불을 들면서 겨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많이들 함께 해서 촛불 들어서 올 겨울만 고생합시다. 내년 봄에도 여름에도 계속 뭐 투쟁하지 말고 집회하지 말고 올 겨울만 바짝 고생해서 뭐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6개월 동안 윤석열의 민낯을 다 봤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나아질 가능성도 안 보이고 저는 뭐 딴 걸 다 떠났어도 이 12구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 윤석열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는 게 끝난 것 같아요. 더 기대할 게 없다. 7km 5분 54초. 네. 아니 아직도 가족분들한테 사과를 안 하잖아요. 출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쉽지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없는, 그냥 말로 하면 되는, 말로만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진심이 담겨야 하지만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건인데도 이걸 안 할 거다. 이걸 안 한다는 데 대해서, 이걸 안 하는 거에서 이미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더 얘기할 게 없죠. 뭐 대통령의 자격, 능력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뭐 그 유명한 김여정 부부장의 인간 자체가 싫다는 그 말도 있지만은, 아니 인간이어야지 싫어하지, 인간 자체가 아닌데. 인간이 아닌 자와 인간의 싸움. 하루속히 끝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요? 혹시 찍으면 그냥 찍는 거 찍으시거든요? 저 찍고 있잖아요. 저 안 보여요? 이쪽으로 안 되시는 분들 같죠? 뭐 윤석열이 들어왔다고 뭐 달리는 거 찍는 것도 이렇게 간섭을 하고, 참 경찰들도 할 짓이 아닙니다. 할 짓이 아니야. 그런다고 뭐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일선의 경찰관들이 뭐 자꾸 저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런데, 사실 저분들이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생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그냥 경찰관분들이 그냥 고생이. 그리고 뭐 이번에 용산 경찰서가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용산 경찰서랑 소방서랑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니 또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선 경찰관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아는데, 저도 힘드니까 짜증 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끼리 이런 국민 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방법은 뭐 모든 거는 윤석열 퇴진으로 통한다. 윤석열 퇴진을 시켜야지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통합과 화합이 실현된다. 네, 오랜만에 자주 뛰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게 뭐 의도치 않게 이게 빠지게 돼서 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못 하겠네. 그래도 다음 주에도 뛰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뭐 날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는 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이라 코로나, 우리 백자 대표님도 이제 코로나에서 드디어 벗어나셨는데 주변에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이 자꾸 생기시더라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꼭 자주 달려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나왔는데 이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는 게 이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둡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네, 하지만 뭐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저도 더 자주 달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이거 장갑이 장갑이 터치가 잘 안 돼서 이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